제가 몇 년 전에 포르투갈 라고스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커플이 완전 발가벗은 채로 나체로 선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을 다 보이는 상태로. 그리고 여자들도 그냥 비키니 수영복 팬티만 입고 가슴을 그냥 다 내놓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풍경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저한테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같이 간 독일인 친구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 친구인데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모래사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이런 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모래사장에서 해변에서 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그랬어요. 이런 광경이 시간이 지나고 거기 제가 이제 좀 몇 시간 있으면서 익숙해지니까, 아 그래, 남자들은 상의 탈의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자들만 왜 이렇게 다 가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 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나체가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막 목욕을 하고 나서 발가벗은 채로 막 돌아다니면 엄마가 아이고 부끄러워,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옷을 입는 게 당연하게 된 거죠.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으로부터 7년 동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그래머 된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양육자,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평생 동안 95%가 이렇게 프로그래머된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단 5%만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계속 부자인 게, 그 사람들의 집에 뭐 돈이 얼만큼 많고 적어서 이것보다도 바로 그들의 돈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내 무의식에 어떻게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아무리 뭐 로또가 몇십억이 당첨이 된들 다시 다 그냥 금방 까먹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릴 때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아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지 같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머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그럼 이쯤에서 나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기존의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확실하고 수월한 방법은 바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 자주 가는 곳, 이런 외부적인 환경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해외 생활 경험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니까요. 이게 뭐 다른 나라가 한국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 무의식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이런 무의식과 관련된 많은 책과 이런저런 강의도 보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조금씩 삶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요즘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 남들이랑 비교해서 좋을 거 없지,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이런 거를 아무리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가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화가 된 게 아니면요. 해외에 살면서 좀 더 평화로운 마음을 제가 유지하기 쉬운 이유는 한국처럼 그런 오지랖이 좀 덜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가 조금 여유로워요. 왜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시험 걱정, 입시 걱정, 취업 걱정, 그리고 또 이직 걱정, 걱정이 정말 끊이지가 않은데, 이 정도가, 여기도 물론 그런 걱정이 당연히 있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한국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삶의 태도가 저한테도 조금씩 동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건, 한국인들이 워홀이나 어학연수로 이제 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 하고 와서는 또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인들이나 아시안들과 주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 때문에 한국인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인생 이런 거를 기대하고 해외 생활을 시작한다면요, 당장은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친구가 되기가 쉬워요. 같이 남의 나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막 까는 것도 재밌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남의 흉보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내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 과거가 쌓여서 지금 내 모습이 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앞으로 달라지게 하고 싶다면 내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해온 행동, 생각, 말들, 이런 거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사람들,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면서 또 직장에서 비슷한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뭐 TV 보고 예능 보고 아니면 넷플릭스 보고 생각 없이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해외에서는 어쨌든 모든 걸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만 잘 하고 있다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겠죠. 헬로톡이나 틴더나 뭐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려고 해도 결국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텐데요. 이거를 염두하면서 좀 만나면 영감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지금 도전 중인 어떤 목표 이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지금부터라도 어울리면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내 미래는 분명히 달라져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국인이랑 절대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어도 그런 의식이 없고 그렇게 깨어있고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럼 같이 어울려도 좋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해외 생활에 뭐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특히 20대, 30대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해외 생활 경험을 인생 경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속 깊은 이야기들은 약간 지루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요. 그래도 저는 제가 20대 중후반 때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단 몇 명이라도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